자, 여러분 교재 이제 60페이지부터 대리 관련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대리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보니까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첫 번째 박스,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답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해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법정 대리인은 그냥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경우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제약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라는 명제가 오른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30회 때 드디어 어렵게 나왔던 질문이고요. 임의 대리인, 끄트머리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역시 임의 대리인, 끄트머리 책임이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 자,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어떻다?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요건 깊이 가시면 안 돼 해서, 자, 무조건 복대리인을 선임한 사람도 일정한 범주 내에서 어떻다? 책임이 있다. 요것만 가셔야 돼. 깊이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한 주제 61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임의 대리에서 있었던 거, 이용 계량행위, 그 다음에 보존행위 등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대리권에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두 번이나 구성이 됐었네요. 오른편.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권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틀렸죠? 보존행위 외에도 이용 계량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30회 때 답을 뽑았고 좀 유치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디테일한 내용을 오히려 묻지 않고 있다는 게 포인트.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보존 행위의 일종이고요. 4번 질문,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틀린 표현. 권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은 가능하다. 보존 행위의 일종이니까. 5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6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권 없다고 그랬어요. 7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 끄트머리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앞에 사례를 쫓아가지 마시고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바로 해제권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30회 때인가요? 좀 특이했던 거 2번 질문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사례 보셨고, 그 밑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2번 복대리는 끄트머리 대리인을 대리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답이 됐었고요. 3번 복대리는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틀렸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해서 유치차라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두 번이나 답을 뽑아냈던 것이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의 일종이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넘어가서 사성파 나와 있나요? 해서 1번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게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성파 나와 있죠? 2번 지문이요. 대리인의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성파 핫도타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자,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해서 오른편에서, 자, 지금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대리인의 사성파 또는 복대리인의 사성파, 이렇게 이 정도가 응용 들어간 거예요. 해서 어찌됐든, 자, 지금 사성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밑에 관련 기출문제 30회 때의 값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자, 지금 대리인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틀렸다고요? 성파에 썼죠? 성년 후견 개시하고 파산 선고 이걸 한정 후견 개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해서 지금 대리권의 소멸 사유도 8년 사이에 2번 출제 쟁점. 그 다음에 2번. 자, 대리인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3번. 자, 지금 본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자, 대리권 수여했다가 당연히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이고 묵시적 방법에 있어서 가능하다 해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대리권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다 그냥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 행위를 통해서 체결한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해서 계약 체결 대리권에서 허용되는 범주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어려웠어요? 사성파. 그저 모든 얘기는 사성파. 사망은 나오지도 않은 유치에서 성파를 가지고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사례. 그 다음 오른쪽에 대리행위 관련한 문제를 보니까요. 6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수인 때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각자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그러면 어떻다? 을은 을대로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병은 병대로 어떻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무하고 어떻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갑은 정한테, 무한테 모두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자, 만약에 소유권 이전기를 결국 못 해주게 되는 사람한테는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지게 될 것이다. 그 상대방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이걸 각자 대리. 2번, 대리인 수인 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 순인 때 각자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장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돼야 되죠.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죠. 왜냐면 자 가십시다. 말이 어려운데 자 갑의 대리인이 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겠습니다. 병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은 자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 사람의 대리자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허락을 한 이유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대리인의 재산권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 밑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갑이 자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이 맞나요? 을이 대리인이 맞고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 병 사이의 법률 관계로 해석을 할 것. 1번,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어렵지 않죠? 얘는 계속 던져주는 지문이에요. 답 아니고요. 2번,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병이 을을 기망을 했어. 그럼 이제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오니까 갑에게 오기 때문에 갑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원래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법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대리인이 그냥 갑의 도장 찍고 갑의 이름을 쓰더라도 이것은 어떻다? 그냥 실무적으로 다 모른단 말이야. 야, 네가 내 부동산 팔아라. 도장 주고 위임장 줬다고. 그러면 얘가 법을 모르니까 매도인에다 갑이라고 표시해버리고 갑의 도장을 찍더라도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다. 대신 저건 안 되죠? 을의 매도인에다 을이라고 표시해버리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다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을이 갑의 도장 찍고 갑의 이름을 썼다 할지라도 이건 대리행위니까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자기, 이때 자기는 뭘 의미한다? 대리인을 의미한다 해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오른편. 5번. 자, 만일 을이 미성년 됐을 때 갑은 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것은 계속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때는 이게 이제 을이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을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되겠고요. 그 밑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요. 을은 자, 뒤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깔아주는 지문이라고 지문 5개 내야 되니까 2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줬을 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해제를 하는 것이고 갑에게 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 해제라든가 취소라든가 나머지 부분이 소화가 잘 돼 있으면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너무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리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하고 갑하고 병의 문제이지 을하고 병이나 갑하고 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3번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채무 불이행에서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은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을 받을 권한, 또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해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죠? 대리는 아무 상관없죠? 병은 대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가진다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의 내용에서 중도금, 계약금, 잔금 등을 받을 권한,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지문 2-3개 던져주는데 답이 아니야.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은 아까 2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이 문제를 좀 분석해 드리면 29회 때는요, 해제 얘기. 그 다음에 앞에 24회 때 문제인가요? 이것은 취소 얘기에서 해제나 취소 문제는 항상 누구? 본인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문제이지 대리인과의 문제는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자, 무효인 대리인 관련한 질문 보니까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 일을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맞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무효인 대리인이 바로 뭐가 있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라면 본인에 대해서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예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거 있었죠? 지금 이제 여기는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있지? 보존 행위에서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본인을 위한 것이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 계획으로도 본인이 추진하면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외 대리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건 이제 특히 이슈가 되는 게 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 자, 중간에 있는 누구지? 자, 중간에 있는 누가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대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가능하다 해서 하여튼 이용 보전 행위, 자, 이용 계량 행위하고 보전 행위는 어떻다? 계약 체결 대리권 관련해서 지금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임의 대리에서 보전 행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을 위한 것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리행위는 일부러 제가 민법 송칙 제일 뒤에다가 배치를 한 게 뭐냐면 해제도 취소도 골고루 다 알아야지 이 파트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